안녕하세요.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학의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바로 저축, 투자, 그리고 경상수지. 이 세 가지가 대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뉴스에서 맨날 듣는 말들인데 사실 이 세 가지가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그 논란 관계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자, 우리가 뉴스에서 사상 최대 경상수지 흑자 달성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보통 어떻죠? 와, 우리나라가 수출을 엄청 잘해서 달러를 많이 벌었구나. 당연히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이 시간 그 단순한 생각 뒤에 숨어 있는 경제의 진짜 작동 원리를 들여다볼 겁니다. 이 큰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나갈 거예요. 먼저 경상수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서 모든 것의 출발점인 국민소득을 보고 그리고 하이라이트죠. 저축과 투자의 기가 막힌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엔 적자에 대한 오해까지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해 볼까요? 좋습니다. 첫 번째 스텝. 경상수지 흑자는 과연 항상 좋은 신호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뭐니 해도 실제 데이터를 먼저 들여다보는 게 최고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1980년대부터 최근까지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영선 위쪽은 흑자, 아래쪽은 적자입니다. 어때요? 흑자를 기록한 해가 꽤 많아 보이죠? 언뜻 보면 흑자가 많으니까 우리 경제가 아주 튼튼해 보여요. 하지만 이 숫자들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 그래프를 제대로 해석하려면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네, 그 시작점이란 바로 거시경제학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공식, 국민소득 항등식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Y는 국민소득, 그러니까 한 나라가 1년 동안 생산한 모든 것의 가치를 말해요. 그리고 C는 우리 같은 가계의 소비, I는 기업의 투자, G는 정부 지출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 바로 저 XN이 순수출, 즉 경상수지입니다. 이 식이 말하는 건 아주 상식적인 거예요. 한 나라가 만들어낸 건 Y, 결국 누군가 쓰거나 C, 투자하거는 I, 정부가 사용하거나 G, 그것도 아니면 외국에 팔린다, XN,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C, I, G, 즉 민간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이걸 한데 묶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학생들이 질문할 수 있겠죠? 경제학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총 수용, 영어로는 total absorption, 기호로는 A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한 나라 안에서 총 얼마나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흡수해서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셈이죠. 자, 그럼 원래식으로 돌아가 볼까요? C 더하기 I 더하기 G를 방금 배운 A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럼 Y는 A 플러스 XN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궁금한 XN에 대해서 정리하면 짜잔! 이렇게나 간단한 식이 나옵니다. 경상수지 XN은 결국 한 나라가 생산한 것 Y에서 사용한 것 A를 뺀 나머지다. 이거예요. 정말 직관적이지 않나요? 생산한 것보다 덜 쓰면 흑자, 더 많이 쓰면 적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진짜 재밌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경상수지가 저축과 투자라는 전혀 달라 보이는 개념과 어떻게 운명처럼 연결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집니다. 자, 식이 갑자기 조금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잘 보세요. 원래 식에서 T, 즉 세금을 한번 빼주고 다시 더해준 것뿐이에요. 수학적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죠. 아니, 왜 이런 의미 없는 짓을 하냐고요? 이게 바로 경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한 아주 기가 막힌 방법이거든요. 바로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을 따로 떼어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경제를 보는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자, 이제 이 괄호안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 괄호 YTC, 이게 뭘까요? 소득 Y에서 세금 T를 낸 돈, 즉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C하고 남은 돈이죠. 바로 우리 같은 민간의 저축입니다. 그래서 민간저축 SP라고 불러요. 그럼 두 번째 괄호 TG는요? 이건 정부의 가계부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세금 T로 걷어들인 돈에서 정부가 지출 G하고 남은 돈, 바로 정부저축 SG입니다. 그리고 이 민간저축과 정부저축을 합친 것, 이걸 바로 한 나라 전체의 총저축,
National Savings라고 하고 간단하게 S라고 씁니다. 자,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아까 그 복잡해 보이던 식에서 첫 번째 괄호는 민간저축 SP, 두 번째 괄호는 정부저축 SG가 됐고 이 둘을 합친 게 총저축 S니까 최종적으로 이런 공식이 탄생합니다. X에는 S-I, 경상수지는 총저축에서 국내 투자를 뺀 값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이게 바로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말 우아하고 강력한 등식 아닌가요? 자, 이렇게 강력한 공식을 손에 넣었으니 이제 이걸로 현실 세계를 한번 분석해 봐야겠죠? 특히 사람들이 막연하게 나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상수지 적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이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경상수지 흑자 XN-를 0이라는 건 곧 S가 I보다 크다는 뜻이죠. 즉, 나라 전체의 저축이 국내 투자에 필요한 돈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남는 돈 어떻게 할까요? 맞습니다. 해외에 빌려주거나 투자하게 되는 거죠.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XN-의 0는요, S가 I보다 작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투자에 필요한 돈이 저축으로 모은 돈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그 모자란 돈은 어디서 올까요? 바로 해외에서 빌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수지 적자라는 건 해외로부터 자본이 들어온다는 말과 동전의 양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국내에 투자할 돈이 모자라니까 해외에서 끌어온다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적자는 곧 빚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적자는 빚이다. 그럼 경상수지 적자는 무조건 나쁜 걸까요? 여러분, 빚지는 게 항상 나쁜 일인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열심히 공부에 투자하는 것처럼 나라 경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만약 해외에서 빌려온 그 소중한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는 게 아니라 미래에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로, 항만, 공장 같은 생산적인 곳에 투자한다면 어떨까요? 그건 낭비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거죠. 바로 건강한 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마치 성장하는 기업이 투자를 위해 빚을 대는 것과 똑같아요. 중요한 건 빌린 돈을 어디에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오늘 좀 복잡한 개념들이 오고 갔는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지막으로 한 장의 표에 담아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경상수지 흑자 XN 크경원 0은 생산이 총 수용보다 많고 Y 크기 A, 저축이 투자보다 많다. S 사이가 뜻이고 그 결과 남는 돈, 즉 자본이 해외로 나가는 겁니다. 반대로 경상수지 적자 XN-0은 생산보다 쓰는 게 더 많고 Y-A, 저축보다 투자가 더 많아서 S-I, 그 부족한 부분을 해외에서 자본을 빌려와 메운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죠. 이제 경상수지 흑자라는 뉴스를 보면 단순히 와, 수출 잘했네를 넘어서 아하, 우리나라의 저축이 투자보다 많았구나 라고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셨을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볼게요. 만약 어떤 나라가 미래 성장을 위해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이걸 과연 건강한 투자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위험한 빚잔치로 보시겠습니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